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문제 논의를 위해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한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추진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현재 보관 중인 우리 측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5일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는 등 개성공단 운영과 무관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폄훼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16일 오전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우리 측의 진심 어린 제안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 주장으로 실무회담 제의를 폄훼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밝히고 북한은 기업의 투자와 자산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부터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안은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과 개혁에 대한 안정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3천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 지원을 포함한 2단계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 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3천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게 되며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된 141개 기업은 자산순 손실액의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해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천억 규모의 지원 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청주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주최 2013 민족통일 전국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정령 개성공단을 남북 간 공동 노력의 결실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회담 제의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난과 선전만 일삼는다면 남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뒤 남북 간 신뢰가 회복돼야만 전진과 후퇴가 계속되는 지금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북한이 회담 제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민족통일 전국대회에서는 정영로 경남도 협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황종현 중앙협의회 부회장과 노재동 중앙협의회 이사가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전체 116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족통일 충북도협회는 최우수 협의회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밝힌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원 조성을 위해 유엔 등과 협의해가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범정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제1회 통일교육주간 기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이며 공모 내용으로는 첫째, 북한과 통일 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둘째, 통일 준비에 참여하는 방식. 셋째, 통일의 미래 비전과 필요성입니다. 공모 분야는 UCC,
웹툰, 사행시, 통일교육주간 인증샷 등이며 작품 접수는 5월 20일에서 31일까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해외 연수 참가, 문화상품권 증정 등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중일 3국을 순방 중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3일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후 중국은 북한의 선택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는 것의 중요성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중국 측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중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 그들이 북한에 취한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며 북한을 향해 매우 강력하고 통일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방안이 있는지 중국과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의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통일 이슈입니다. 지난 4월 결해말 큰사전 남북한 공동 편찬 사업의 종료 기한이 오는 2014년에서 2019년 4월로 연장됐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남북 간 언어 이질화 해소를 위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은 남북관계 변화에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해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의 한용운 편찬실장을 모시고 결해말 큰사전 편찬 의의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남북이 공동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벅찬 일인데요.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이 갖는 의미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결해말 큰사전은 남북의 어휘 및 해외 동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을 총망라해서 수록하는 첫 번째 한국어 대사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은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편찬하고 있으며 남북의 결해가 함께 이용하게 될 사전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찬된 결해말 큰사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의 이질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밑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1989년도에 그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주석에게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통일국어 대사전을 편찬하자고 제안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한 16년 정도 그 작업 진척이 없다가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2005년 2월에 금강산에서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편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4차례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20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 대비 한 65% 작업이 진척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남북 공동 사업이라고 하면 교류가 필요할 텐데요. 네. 남북이 아직까지는 통신과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떤 형태로 사전이 편찬되고 있는지 저를 포함한 국민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전이라는 것이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안에는 우리 일상과 관련된 모든 대부분의 어휘들이 낱말의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전을 편찬하는데 이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교류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이런 현실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서는 이제 결해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작업해야 할 분량을 절반씩 분담을 했습니다. 먼저 분담을 하고 각 측에서 이제 자기 맡은 분량을 작업을 하다가 회의가 이제 개최될 시점이 정해지면 그 전에 원고를 사전에 미리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측 원고를 미리 검토하고 이제 작업을 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논의가 필요한 것들만 따로 정리를 해서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차례 회의에서 2만 개 정도 의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 편입니다. 보통 이제 한 차례 회의가 열리면 10일에서 13일 정도 남북 편찬원들이 합숙하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남북 간 언어 이질화 해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사례만 봐도 언어 이질화에 의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통 흔히들 이제 언어 이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순이나 문법 등의 이질화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휘의 이질하다, 곧 낱말의 이질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이 어휘 차원의 이질화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만남 없이 교류 없이 단절된 채 60여 년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체제와 이념이 다른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회상을 반영하는 어휘들이 이만큼 달라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한 예를 들어보면 북쪽의 어린이는 소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는 뭐 북쪽 용어로는 직통생이라고 합니다만 아무런 재수를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직통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직통생인 경우에는 16세에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남쪽의 경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때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는 18세가 되겠죠. 이렇게 나이에도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술 용어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체제와 이념이 다른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의사가 되었다면 한 공간에서 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의 건축가들이 함께 어떤 건축물을 짓기가 좀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처럼 어휘의 이질화가 조금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름할 큰 사전 편찬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말인데도 뜻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남북 어느 한쪽만 쓰는 말 등 이 남북 간 이질화된 말들이 편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그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대부분 사전 편찬 전문가이면서 국어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편찬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편찬 지침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 200페이지 속에는, 이 편찬 지침 속에는 남과 북 어느 한쪽에만 있는 낱말은 어떻게 사전에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남북에서 뜻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사전에 반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남쪽에만 있는 주민등록증이라는 단어는 주민등록증이라는 단어도 기름할 큰사전에 수록이 되고 북쪽에만 있는 공민증이라는 단어도 기름할 큰사전에 수록됩니다. 이처럼 이념과 또는 체제, 특히 이념과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낱말들은 대부분 기름할 큰사전에 수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뜻의 차이가 있는 낱말로 배우라는 낱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배우는 남쪽에서는 영화 배우, 연극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배우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북쪽에서는 노래를 하는 가수나 고개를 하는 고개사들도 배우라고 그럽니다. 이런 뜻 차이를 기름할 큰사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뜻 차이가 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단 시대, 또 앞으로 올 통일 시대에 결의말 큰 사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말의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남북의 경우처럼 그 60여 년 정도 단절되어 있었고 이제 어느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 의의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정도의 남북의 의의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의 의의 차이는 체제와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에 단번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에, 체제 통일 이전에 이러한 어느 통일을 위한 작업들, 어느 통합을 위한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남쪽의 국민들은 그 남쪽 사전만으로 어느 생활을 하고 있고 북쪽의 인민들은 북쪽 사전만으로 어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회이질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결의말 큰 사전은 하나의 사전에서 남북의 의의를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사전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편찬하기 때문에 남북의 결의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결의말 큰 사전이 편찬이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의이질화를 해소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편찬 사업회에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도 그 남북의 우리 결의는 결의말 큰 사전 편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원에 힘입어 남북의 편찬원들은 2006년도에 합의한 전체 편찬 일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2009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 4년여 정도 공동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의 편찬원들은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편찬이 완성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사전 편찬 외적인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결의말 큰 사전 편찬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결의말 큰 사전을 위한 남북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의 한용운 편찬실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좀 답변이 길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남한교사와 교사 출신 탈북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북교사 스승의 날 기념식 모습을 유니 현장에서 담아왔습니다. 통일을 논하셨고 통일교육 관련 단체 주최로 제1회 남북교사 스승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남한 교사와 우리 북한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스승의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또 다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은 지금 북한에 대한 실상을 실질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또 북한의 실상을 알고 또 통일에 대한 어떤 꿈을 또 부풀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교사 출신 탈북민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북한 학생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스승님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음악교사 출신 탈북민은 북한 학생들이 은사님께 불러드리는 곡이라며 아코디언 연주로 화답했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탈북교사들은 북에 두고 온 제자들을 떠올리며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해마다 학생들하고 같이 음식도 맛있게 나눠 먹고 체육대회도 하고 또 같이 서로 이제 지금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받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럴 일이 더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선정관광학교에 와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다시 선생님 된 그 기분, 그게 참 감회가 새롭고 북한에 도둑한 그 제자들이 많이 생각나요. 스승의 날 기념식 후에는
탈북 교사들이 일일 명예교사가 돼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교단에 선 탈북 교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네, 북한 선생님들 뵌 게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북한 애들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지니까 북한 애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 통일돼서 빨리 북한 애들이랑 빨리 교류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울컥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좀 들었고요. 북한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서 뭔가 측은했어요. 남한 학생이 북한 학생을 대신해 탈북 교사에게 감사를, 탈북 교사는 북한 학생들 대신 남한 학생들에게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지 않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윤희연장 김하늘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대학생 기자 통일톡톡입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남북의 거리를 통일로 향한 열정으로 채우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박찬미 기자와 함께 발로 뛰는 통일세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상생기자단의 박찬미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이 통일이나 북한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죠? 하지만 이런 무관심을 관심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젊은이들 또한 많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두드림, 하나, 스테이지 등처럼 대학에 북한 인권 관련 동아리가 많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대만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관심 확산을 위해 전국 대학생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권학생연대라는 단체인데요. 저도 직접 그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열정과 애정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지난 5월 10일에 열린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 현장입니다. 대학생이 주축인 이 아카데미는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고민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연 주제는 남북 체제에 대한 이해부터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까지 폭넓은 주제의 강연이 이루어졌는데요. 정치와 이념에 국한되었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인권으로 확대됐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지금 젊은이들이 통일 세대인데 앞으로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젊은이들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먼저 이렇게 알려가지고 젊은이들한테 공감을 얻어내면은 통일을 위해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하고 원동력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통일은 지금 우리 세대에 있어서 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게 생각이 돼요. 자신의 그 미래와 관련된 일이니만큼 이런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미래의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그런 사실에 있어서 조금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관심과 열정을 이처럼 한데 모으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인데요. 북한인권학생연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인권학생연대는 어떤 곳인가요? 네, 북한인권학생연대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학생연대는 북한 인권의 실상이라든지 통일 문제,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이제 캠페인 활동과 아카데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캠페인 활동은 우리가 기존의 통일 문제나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 대학생들에게 많이 교육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알리는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보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에게 북한 문제 혹은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강의 혹은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학생연대는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인권 문제를 즐거운 문화축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했는데요. 젊은이들답게 캠페인을 벌이는 방식 역시 활동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북한 인권과 통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통일을 생각하기 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올바른 통일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현재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제3국에 떠도는 북한 탈북 난민들, 이 분들의 이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가 저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인 쪽으로만 이렇게 통일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 문제라 하면은 그래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동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 문제를 좀 더 강조를 하고 또 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높임으로써 저희가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에 있는데요. 사실 여전히 공개 처형이 진행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이 중요한데요. 저희 그리고 젊은이들의 관심과 열정이 다른 모든 세대에도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발로 뛰는 젊은이들의 통일 열정 느껴지시나요?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저 박찬미 기자가 발로 뛰는 통일 시대를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상생기자단의 박찬미 기자였습니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통일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갖는다면 통일 한반도의 미래 모습에 희망의 꽃이 피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통일로 향하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길 바라며 끝으로 통일교육원 영상, 통일 콘서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